네, 3월 22일 시장이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국내 시장을 또 보면 큰 방향 없이 철저하게 외국 시장만을 좀 바라보는 모양이죠. 개인만 사는 장세가 지속되는 것 같은데, 금일 역시 또 좀 보면 이게 섹터군으로 종목들이 반응했다기보다도 개별 이슈로, 개별 종목단의 이슈로 이제 인해서 시장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3월달 좀 놓고 보면 특히 현재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필요할 만한 구간인 것 같죠.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최근에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이 시장에 난무하는 가운데 이걸 분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치는 것도 약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과거에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도 실패했던 일이라고 하죠. 이렇게 시황을 분석하는 건.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노이즈를 분석하려고 하기보다도 팩트는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장중 특이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일전에 이제 한번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이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기사로 한 번씩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전에 한번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될 이슈입니다. 바이러스가 얼마나 퍼지고 있는지, 그래서 셧다운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라지만 이게 만약에 서서히 주가에 반영된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최근에 이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 눈여겨볼 만한 섹터를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현재까지 또 오늘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이 안철수 후보랑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가 이 단일화 과정에서 계속 노이즈가 있죠. 근데 사실 누가 단일화 후보가 되더라도 이 박영선 후보와 양자대결 시에는 이런 식으로 누가 돼도 박영선 후보보다는 앞서는 것, 그러니까 승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든 또 오세훈 후보든 세부적으로는 정책적 차이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들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정책 중에 하나는 바로 주택 공급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재개발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이 발언을 한 이후로 노량진, 성북구 이렇게 이제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재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질세라 오세훈 후보도 해법은 재개발이라고 하면서 본인이 당선되면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렇게 박영선 후보도 이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 정책을 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여당적 포지션이고, 그리고 그 방식이 민간이 아닌 공공의 성격이 강하겠죠. 그래서 현재까지 드러난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 이 박영선 후보가 당선이 되면 현 정부 기조대로 공공으로 갈 거고, 안철수 후보 또는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면 민간으로 재개발이 추진될 거라는 견해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정책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해도 법안이 또 나중에 수정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맞춰서 바뀔 수도 있다 보니까 온전히 그대로 추진될 거라는 생각을 하진 않는데요. 그럼에도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지 이 수혜를 입는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건자재 섹터인 거죠. 잠깐 지난 2월 4일에 정책이 이제 큰 정책이 하나 발표가 됐죠.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정책 이후에 몇몇 섹터들의 흐름을 보면 일관된 흐름을 좀 보이는 게 있습니다. 건설 쪽은 일제히 하락한 반면 건자재 쪽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먼저 여기 대림건설을 보시면 이때가 한 2월 4일이니까 이때 이후로 이제 주가가 쭉 흘러내리죠. 그리고 또 같은 이제 섹터군에 있는 현대건설을 보더라도 이때가 2월 4일이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건자재, 특히 한일시멘트, 한일시멘트도 보시면은 이때가 이제 2월 4일이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그리고 삼표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2월 4일을 기점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지, 이건 약간 선반영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주가가 오름세를 나타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주도하는지 아니면 공공이 주도하는지 이게 중요하지만 이 건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가 주도하든지 간에 그에 맞춰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에게는 호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언급한 이 시멘트 산업 같은 경우를 좀 더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시멘트 제조 공정은 총 6단계를 거친다고 하는데 뭐 이거를 자세히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건설사가 이 건설에 착공하면 한 1년에서 2년 뒤에 정도에 그 시멘트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네, 보시는 이 이미지처럼 그래서 이 정도 기초 토목 공사가 진행이 되면 본격적으로 시멘트가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는 총 7개의 시멘트 기업들이 있는데 이들 기업들이 아마 전체 시장 점유율의 약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장사 기준으로 보면 뭐 내륙에는 성신양해, 또 한일시멘트, 또 아시아시멘트가 있고 또 해안 근처에는 이제 쌍용양해랑 또 삼표시멘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멘트 가격을 결정하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보면 사실 이 시멘트가 1톤당 75,000원에 이제 거래돼 왔는데 근데 이 가격이 최근에 이제 깨졌다고 하죠. 여기 보시면 기존 75,000원에서 지금은 82,000원까지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기습 인상을 약간 한 것도 있는데요. 뭐 가격을 올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그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를 자주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처럼 이 유연탄 역시 그 유연탄의 가격 역시도 급등을 한 건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 그래서 코로나 이후 이때를 제외하면 가격이 계속 이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에 영향을 받는 시멘트 역시도 가격을 안 올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 그 시멘트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주택이나 이렇게 SOC 정책에 따라서 사이클이 주로 생성되는데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2008년하고 9년에는 그 4대강 같은 대규모 이제 사업이 있었죠. 그래서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까지 쭉 빠졌는데 그런 횡보를 보이다가 이번에 그 대규모 공급 정책에 따른 빅수혜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건설업이 좋아질 거라는 건 누구나 아는 다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주택을 분양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고 따라서 그 앞단에 있는 건자재, 특히 이제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이제 대선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SOC 투자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이런 어지러운 장에 좀 어떤 기업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한다고 했을 때 추후에 이 가격 전가까지 된다면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이제 서울시장으로 촉발된 건설업 사이클, 특히 시멘트와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요. 뭐 단타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어떤 특정 후보에 베팅해서 투자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건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이 이제 특히 몇 기업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면서 산업을 공부해 보시면 아마 큰 수익을 조금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